저렇게 바로 눈앞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둥대다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 목숨 같은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었는데,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살려줄 줄 알았는데 빈말이었느냐고. 쇳덩이 같은 슬픔이 온 도시를 짓누릅니다. 느닷없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담 좀 주무세요. 그냥 못 차요, 못 차. 잘 못 차. 우리는 약을 먹잖아. 약을 먹으니까 잘하는 거야. 잔뜩 들떠서 수학여행을 떠났던 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단란했던 네 식구, 딸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엔 사고 전 딸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되게 밝게 키우셨네요. 우리 두 애기 되게 밝았어요. 이쁘고 밝고. 이게 다 밝았던 우리 애들 모습이에요. 18살 예슬이는 그림을 꽃이었습니다. 그려서 너무 밝아요. 착하고 밝고. 그래서 미술 공부를 유난히 열심히 했어요. 학원 다니고. 예술인 꿈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어 엄마 방을 예쁘게 꾸며주겠다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선생님 나오고 혼자 계시면 또 들여다보면서 울고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언니한테 얘는 엄마 아빠보다 난다. 그래서 더 힘들 거란가.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를 안심시켰다는 예슬이. 우리 아이도 저랑 10시 12분에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통화 도중에 그대로 끊기면서 그냥 수장이 된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건데 그 12분에서 15분 통화를 하면서 지가 죽는 순간인데 엄마 살아서 나갈 거야. 울지 마. 걱정하지 마. 1, 2분 후면 물에 빠져서 그러는데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후속 대책이 너무나 아니었잖아. 구조는 신고를 받고도 한참이나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출동한 해경은 선장을 제일 먼저 구조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란도 피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을 믿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펄펄 날아다닐 나이의 아이들이 다 같이 살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잘못이라면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들뜬 마음에 너무 즐거운 마음에 여행 가방 넣고 배 탄 죄밖에 없어요. 세상에 엄청난 죄를 져도 그렇게 살아있는 목숨을
그냥 물에 담글 만큼 그런 고문을 당할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죄는 그 들뜬 마음에 웃으면서 간 그 샷밖에 없는데 왜 그런 애들을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을 거예요. 살 거라는 희망까지 줘가면서 물에 빠뜨리는 그런 거는 차라리 희망을 주지 말니까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주고는 그냥 물에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아직도 우리 애기 마지막 목소리가 딱 끊기던 전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딸과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가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그대 힘이 든 그대 안아주고 싶어요.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 속에서 주고받은 아이들의 문자 메시지는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아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른들을 믿었습니다. 얘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배 내부 같은 걸 이렇게 나한테 보여줬어요. 규모와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 이 정도 배면 걱정하지 마. 이런 배 사고 안 나.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전날, 수영이 가기 전날. 예? 야, 사고 나도 충분히 나와. 당수 될 거야. 그래, 사고 날 일 없다, 이러면. 규모가 엄청 큰데. 그렇죠. 그래서 내부실도 잘 돼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난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차라리 내가 왜 하냐면,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너 사고가 났다, 만약에 이런 게 침몰이 되면, 바로 무조건 올라가라.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전대, 내가 그 안전대 한 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사고 안 난다, 이런 데가 왜 사고 나냐. 그럼요. 거기서 나무 이쪽에, 그때 왜 얘를 더 못 보내는 거지, 나.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저 목 놓아 이름밖에 부를 수 없었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슬이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이 너무 미안해서 영원히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얘가 네. 그래도 언니 거 걸고 싶다고. 애들 아빠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를 잃은 슬픔에 더해 언니를 잃은 동생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 슬픔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이젠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밖에 안 될 정도로 아마 나뿐만이 아니고 거기 있는 가족들 다 그랬을 거라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말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도 믿기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요. 아이 방엔 물건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쩍 철이 들어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거는 이제 애기 유품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10만 원을 줬는데 돈을 다 놔두고 가고 지 용돈에서 가져왔더라고. 엄마 아빠 준 돈은 다음에 수학여행 갔다 와서 책 산다고 놔두고 자기가 용돈이 있던 걸 가져가고 이제 우리 핸드폰은 이제 맡겨가지고 이거 지갑에 이렇게 호주머니 이렇게 지갑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다 기특하게도 엄마 아빠 알아보라고 주머니에 예, 호주머니에다가 학생증까지 넣었더라고요. 어머닌 여행 전날 아이와 나눴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상한 예감이 담겨 있었던 듯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증이 영정사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엄마 옛날에 그 트럽던 얼굴, 여드름 난 얼굴 기억하지 말고 현재 여기 있는 얼굴이 제일 이쁘니까 엄마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기억해. 가는 날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보여도 엄마 내가 보고 싶어도 이 여드름 난 얼굴만 보세요 하면서 자꾸 저를 이완하는 거예요. 그날쯤에 계속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얘가 이걸 알았나. 애지중지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엄마는 금쪽 같은 자식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은 18살,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도, 커서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얘가 금방 올 것 같아서 항상 청소해야 집도 먼지 있을까 봐 청소도 해주고. 저는 아직 울지 않아요. 저 얘가 엄마하고 올 때까지는 울지 않을 거예요. 울면 안 돼요. 제 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엄마 울면. 저는 오늘도 안 울 거예요. 내일도 안 울 거예요. 엄마하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절대 안 울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장남을 잃은 슬픔도 잠시, 준우를 잘 따르던 동생이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아 조금만 기다려 곧 따라갈게 이렇게 써놨더라고 메시지가.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저녁, 전문가는 아이의 경우 말보다 몸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모르겠어. 이게 휴지가 있어. 이거를 풀어봐. 숨을 길게 내쉬게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구석구석 슬픔이 맺혀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어떤 것 같아? 모르겠어. 다시. 우리가 힘들 때는 막 참기만 하거든. 보니까는 막 표현하는 친구야, 참는 친구야? 어쩔 땐 참고 어쩔 땐 피하지. 꽉 맺혔던 몸과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자 아이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지 못했으면 쓰러지듯 잠에 빠진 것일까.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겨운 날들을 더 버텨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마음먹어야 합니다. 6개월과 8개월, 1년 안에 동안만은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트라우마는 사고에 대한 충격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재난 이후 한 달에서 6개월 사이가 중요합니다. 치유 효과가 높은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에도 기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대참사가 있었지만 한 번도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트라우마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경기도의 한 가정집.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잊혀져요, 잊혀져. 맞아요. 알아. 이게 잊혀져.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 알아. 힘든 걸 알아. 나도 자식이 셋이잖아. 잠도 못 자고 밤새 들락날락거리고야 잠도 못 자요. 제주도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아이들만 남겨둔 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버린 삶. 결국 언니는 동생을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1시쯤에 잠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나 1시쯤에 일어나요. 그때서부터 이제 멍하니 앉아요. 지난번에 응급실에 오셔서 저희가 일주일 약 드렸을 때보다 제가 사실은 약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였긴 하거든요. 약 기운으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어떡하겠어. 누가 막지도 못하고. 저는 다 집에 있는 하고 것도 싶고요. 그냥 잠이나 자게 약만 좀 해주세요. 잠만 푹 자게. 전문가들과 함께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꿈이야 생시야. 일어나면 아빠가 돌아오시겠지. 사람들한테 부닥치지 않고 사람들 만나서 부닥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아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아들. 그나마 아이가 있어 버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렇게 터지고 보면 평소에 가족들이 정말 진심으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가정이 정말 이 힘이 아이들과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가요, 내일.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게 인터넷을 이용했습니다. 안 귀찮아? 네, 괜찮아요. 정말 나 혼자만 있도록 놔둬. 살짝 죽더라도 걱정하지 마.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이런 기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괜찮아요. 저희도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갈 거예요. 이런 느낌을 이분들이 느끼게 하거든요.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며칠 후 유성남 씨는 사고 후 처음으로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